시사토픽 2부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정의당이 4.15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고 배진교 당선인을 만장일치로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는 1990년대 인천 남동공업단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손가락이 잘렸었고 2010년에는 만 41살의 나이로 인천 남동구청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첫 번째 일성이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트림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트림탭은 큰 선박의 방향타에 있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네. 배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큰 선박이라도 이 트림탭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항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로 정의당이 이 트림탭처럼 21대 국회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의미로 트림탭 정의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네. 정의당에 보내준 10%의 지지율은 우리 촛불 국민들이 원했던 나라를 만드는데 네. 함께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180석의 슈퍼여당이 제대로 개혁을 하는지 또 압도적 의석수에 취해서 개혁을 더디게 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진보여당인 정의당이 역할을 잡고 방향을 잡고 개혁을 네.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6석을 얻었고 집권 여당은 슈퍼 여당이 됐어요. 네네. 이 정의당의 정치적 상대는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정의당의 6명의 의원이 슈퍼 여당을 상대로 과연 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오히려 또 그런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그동안의 진보정당 또 정의당이 상대가 항상적으로 거대 여당이나 또 보수 야당을 상대하는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네. 진보정당의 일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을 억압하는 낡은 질서, 네. 그리고 구시대적 유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위기, 이런 것들을 상대하고 맞서 싸운 것이 진보정당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비록 저희들이 교섭단체는 안 됐지만 여전히 일당백의 의지와 실력을 가진 우리 6명의 의원들과 함께 네. 국회를 넘어서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를 넘어서 시민들을 위한 길을 가겠다. 정의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네. 네. 그래도 이 진보적 정책들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이런 다른 정당과 정책 협력 계획은 없습니까? 당연히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과의 협력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제 원내대표 선출되고 오후에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방문을 해서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방향과 또 내용을 잘 제시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적 국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네. 김태년 원내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요. 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이제 부친상이어서 네. 이게 끝나고 나면 방문하고 또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함께 만들어가자는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진보적인 정책이 사실 거대 양당의 협력을 얻어서 통과된 바가 별로 없고요. 네. 다만 그런 우리 진보정당 특히 정의당이 제시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 시기에는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 과거에는 뭐 한나라당이었겠죠. 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또 자신들의 당의 정책으로 활용한 네.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몰고 오고 있는 민생 위기는 네.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펼쳤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보 정당 또 정당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진보적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생을 살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기로 하고요. 네. 네. 정의당의 6명 국회의원 중에 5명이 이번에 초선 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 경험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네네.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정의당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초선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원내에서 어떤 뭐 심상정 고 노회찬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정의당의 의원은 정의당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사실 원내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네. 정의당이라고 하는 한 팀으로 움직여왔고 또 그것에 충실할 때 각 개별 의원들이 빛이 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입니다만 그동안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개척해온 영역이 있고 네.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장점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런 노력, 장점과 자질들은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의당 의원이라고 하는 한 팀으로 더욱 빛나게 할 네.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빛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이야기 좀 해보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의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들이 현재 민생 위기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의 조언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과 그리고 빠른 결정. 네.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조언들인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며칠 전에도 취임 3주년에서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가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전국민 고용제 도입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정당은 이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미 주장을 했었고 네. 또 해고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1997년이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네. 경제 살리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기업만 살고 사실은 또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심각한 구조조정의 피해에 사실은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민생 위기의 과정에서는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시기에 복지적 영역에서의 사회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정책들이 과감하게 시연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연설을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추진했던 바를 수용하신 것이고, 네. 저희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것이 더욱더 과감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러한 위기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성장 공약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네. 하고 계시는데, 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그린 뉴딜을 지금 경제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기후변화 또 환경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경기 부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네. 그린 뉴딜 정책으로의 전환을 발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이 21대 국회의 활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래 성장 동력을 말씀하시면서 그린 뉴딜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뉴노멀, 새로운 표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성장 동력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뉴노멀 시대에 우리 정치가 어떤 길,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 네.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는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많은 정책들은 바로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들이어야 되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시대를 과감하게 열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진보 정당의 약진을 기대하시는 유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결과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 대중성과 외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 정의당이 진보 정치를 위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당에게 국민들의 10%에 해당하는 270만 명의 국민들이 정의당을 또 지지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정의당이 부족하고 그리고 변화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정의당이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선거 평가가 아니라 지난 8년간의 우리 정의당의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정의당의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당선된 6명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코로나19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새롭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진보 정당의 모습을 세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 말씀도 좀 해주시죠. 우선적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지금 당장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코로나 민생 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민생 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할 수 있게 정의당이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에게 주신 지지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정의당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림탭 정의당의 역할을 21대 국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